자, 이제는 그 LSTM 내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XT, T일 때의 어떤 그 인풋이 될 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것을 가지고 두 개를 고려하고 여기에 값을 예측하면서 이것이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yt는 여기에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될 거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가정인 것이고, 자,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한 번씩 순차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로 가지고 온 건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뭐 먹을 것인지를. 그러면 우리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중요하겠죠? 뭐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이러한 거에서는 유사하게 제가 그 전날 어제 무엇을 먹을지를 예측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이고 여기는 t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는 t-1, 뭐 어떤 문제에서는 t-1 이게 뭐 어제 오늘 이런 걸 따지기 위한 건데, 여기 대한 것은 요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시간대의 인풋 또는 observation 또는 measurement, 그리고 hidden state의 직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지금 이거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뭐 시계열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자, 이것을 좀 더 구체화를 시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t,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여기 점선으로 하면 다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다시 피드가 되는데, 여기는 한 타임 인덱스가, 점선은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딜레이라기보다는 하나 더 빠른 시간인 거죠. 여기가 이제 t가 t-1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거죠. 이 팀 ht-1과 xt를 가지고 잘 두 개를 고려해서 ht를 예측하는, 프리딕션 하는 모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NN 구조에서는 지금 동일한 그림인데, 여기가 XT가 나온 것이고, 여기가 HT-1이 이제 여기 와서 두 개가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끝단에서 뭐 시그모이드스가 되었던, 하이퍼볼릭이 되었던, 탄젠트가 되었던 어떤 넌리니어 익스프레션 펑션을 가지고 여기가 HT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웨이트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펑션의 ht라는 것이 xt의 ht-1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f를 이렇게 펑션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트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단순하게 했을 때는 RNN 구조에서는 좀 뭐 베니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LST에 메모리를 넣을 거라고 했습니다. 메모리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개념적으로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꼭지는 어디에다 넣을 거냐? 곳곳에 다 넣을 겁니다. 곳곳에.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서 XT에다가 HT-1, 여기까지 오면 H가 T가 됐습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번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정 칼럼 벡터에서 어떤 그 벡터의 값은 게이트를 열 거고 100% 열 거고 닫을 거고 이제 그런 걸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게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겁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하겠죠. 하는데 뭐랑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HT고 그것을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게이팅, 여기 이제 포게팅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일단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는 또 뭐 어떤 넌린 액티베이션 펑션이 0과 1 사이일 테니까 분명히 그 게이팅을 하는 것에서 뭐 어떤 것은 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 0.2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 값을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 역시나 여기서 xt도 있고 ht-1을 가지고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떤 네트워크가 들어가야겠죠. 이 네트워크도 학습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인데 이 학습은 뭘 하느냐 하면 포게팅에 관련된 스위칭,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포게팅이 되고 게팅이 되고 여기에서 ht가 더해지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보면 더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더해지고 여기에서가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가 만약 ht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ht에다가 이렇게 해서 포게팅 된 것이 곱해진 것이 다시 여기 더해지는 거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룹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쪽 부분은 이제 결국 새로운 이제 HT가 될 텐데 업데이트 이건 뭐냐 하면 메모리를 가지고 포게팅 될 것은 포게팅 되고 남을 것은 남아 있는 것이 여기서 어떤 이 클로즈 룹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이 좀 모호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HT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HT 자체에다가 이렇게 포게팅 하는 것까지 그게 지금 이 구조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HT가 되는 것이고 리커시브하게 이것이 세팅이 되겠죠. 그것을 이 룹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롱텀 디펜던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를 가지고 잊을 것은 읽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는 그래서 포게팅 게이트 메모리를 저렇게 구현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칼럼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체도 여기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HT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여기가 HT였고 여기가 이제 점선이 HT-1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 HT-1과 XT가 들어가서 또 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0과 1 사이에서 값을 가지고 여기 됐다는 건 무엇이냐? HT 중에서 포게팅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여기는 셀렉션이라고 했는데 아웃풋하고 같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겠습니다. 아웃풋을 낼 때 보낼지 말지에 대한 게이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넌린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지겠죠. 내가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것이 있고 아니면 블락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두 가지의 인풋을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아웃풋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픽업한다, 셀렉션한다, 아웃풋을 컨트롤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나 게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1이면 그대로 갈 테고 0이면 블락을 하겠죠. HT를 다음에 보낼 때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면 igno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결국은 처음엔 HT였는데 이 포게팅을 이라는 이 중요한 그 과정을 하기 전에 역시나 또 여기에다가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게이트를 하나 더 달고 그 게이트 또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게팅을 하기 전에 이 HT에 대한 것을 또 전달할 건지 블락을 할 건지 또 만들어 둔 것입니다. 또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XT와 HT-1이 인풋으로 고려를 해서 이그노링 할지에 대한 것들을 칼럼 벡터로 배우게 되겠죠.
자, 이것이 최종적인 그림이고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RNA 구조에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XT와 X of T와 H of T-1을 가지고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H of T를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LSTM 메모리, 근데 메모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포게팅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쪽이고, 그리고 나서는 아웃풋 단자, 인풋 단자에서 들어갈 때 막을 수도 있고 나갈 때 막을 수도 있고 그걸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다 모든 가능성을 다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습은 이렇게를 학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게이팅에 관련된 겁니다. 왜 이렇게 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가 다 1로 학습이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플렉서블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LSTM 셀 내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구조와 이 구조, 이러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구조도 보실 것이고 더 흔하게는 이러한 구조를 보실 것인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그림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T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HT-1인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HT니까 일단은 여기가 HT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먼저 포게팅부터 보면 일단은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그모이드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가 있으니까 이 구조가, 자 그래서 보면 포게팅 F니까 포게팅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그모이드가 될 것 같고 이그노울이니까 여기도 여기에 이그노울,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리고 이 부분도 시그모이드, 여기는 아웃풋이고 제가 셀렉션이 아웃풋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그모이드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맞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는 요렇게 요 두 개가 들어가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풋 단에서 넘길 때 이그노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들이 요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엘리먼트 가지고 곱하죠. 그 부분이 요렇게 와서 곱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게팅을 보면 와서 시그모이드에 해서 곱해집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에 와서 곱해집니다. 그래도 곱해지는데 뭘 곱할 거냐 하면 C-1이니까 C-1과 곱해야 되니까 이 점선이 여기가 C-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CT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선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T-1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 부분 여기 C-1과 포게팅 된 것에 그 엘리먼트 가지고 곱한 것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것이 결국 요 라인은 CT니까 여기가 CT가 온 겁니다. 자, 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여기가 CT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보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지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또는 셀렉션에서 시그모이드가 와서 곱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시그모이드로 와서 아웃풋 또는 셀렉션에서 이 두 개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중에 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가 되죠. 그것이 결국
HT가 되고 여기가 HT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특이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부분들 여기가 HT, HT-1, C, C of T-1에 대한 구조들이 조기에 저런 위치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인데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또 다른 그 그림들 또는 자료도 많이 살펴보시게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 텐데 HT-1과 XT의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해서 뭔가를 뱉어내겠죠. 그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오면 자 이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오메가가 있는 거고 여기는 U가 있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또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해서 여기가 C 프라임 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C-T와 더하기를 하고 C 프라임 틸타가 해서 C까지 온다. 이 구조가 왔습니다. 여기서 그 전 슬라이드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뭐 포게팅이라든지 뭐 셀렉션 또는 아웃풋 그리고 그 이그노얼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게팅 게이트는 역시나 여기 시그모이드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포게팅에 해당하는 오메가가 또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오메가 F가 될 테고 여기는 저 표현을 하면 UF, 포게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FT가 나올 텐데 여기가 FT겠죠. 그러면 FT랑 C-1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 틸다 T랑 더해져서 CT가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림과 이 수식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게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그노얼 또는 인풋인데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제 인풋에 들어가는 것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뭐 오메가 I 또는 UI로 학습을 하고 시그모드를 씌워서 0과 1 사이에 해서 게이팅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여기 곱셈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C 틸다 T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IT로 곱해져서 여기까지 왔고 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 그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여기가 있고 여기까지 온 거에서 지금 여기가 C니까 탄젠트를 씌우면 여기까지 오면 요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인풋에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요 그림이 곱하기가 되어야 됩니다. 곱하기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가 H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스테이트로 넘겨주는 이런 그림이 되었는데 그래서 역시 크게 보면 이걸 전체로 이렇게 그냥 묶어서 보면 이런 C가 있고 그다음 H, X, H 이렇게 셀 내에서 인풋 아웃풋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값들이 주고받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과 또 동일하다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이 다 같은 것인데 1번과 2번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다시 3번과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3번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또 시그모이드 4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2개가 있으니까 같은 거죠. 뭐 여기로 보면 이렇게 있고 시그모이드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 인풋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에서 이 부분까지 왔고, 지금 아웃풋 단에서 나올 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셀렉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여기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 CT를 가지고 되는 것, 그리고 여기가 C-1이니까 CT-1이니까 이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포게팅입니다. 여기가 포게팅이 되고 포게팅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시그모이드가 이그노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렇게 간 것과 이 부분이 곱해지니까 지금 여기 온 것이고, 여기서 넘어간 게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서메이션을 하는데, 서메이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 이 넘어온 것과 CT-1을 그 게이팅 한 거에서 더해지겠죠. 더해지고 그것이 이렇게 쭉 가서 한쪽으로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가 H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여기가 포게팅이 되고 이그노얼이 되고 셀렉션이 되는 동일한 구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프레젠트 되었고 이해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부적으로 LSTM 셀이라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롱텀 디펜던시라든지 뭐 히든 스테이트에서의 다이나믹스가 너무 뭐 이런 것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 셀이 LSTM인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고 이러한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 번, 3번의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과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텐서플로우 내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 그 값들조차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충분히 제대로 학습이 좋은 많은 데이터셋에서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면 제대로 될 것이고, 텐서플로우 내에서 그것을 다 핸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만 잘 이용을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의 구조를 일일이 열심히 이해하기보다는 텐서플로우나 또는 그 상위 API의 그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어떻게 보면 그 감을 느끼는 것이 프랙티컬하게 더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LSTM 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랙티컬리 활용을 할 때는. 하지만 LSTM이라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의 단순한 라이브 그 바닐라 RNN에 대한 어떠한 위크 포인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구조이다라는 어떤 히스토리컬한 그 논리적으로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여전히 RNN과 LSTM의 RNN의 좀 제약 조건을 극복한 것을 LSTM이라고 하지만, 역시나 위크 포인트는 C 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RNN은 학습하기가 쉽지 않고 학습이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ANN이나 CNN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RNN에서 베니싱과 익스플로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브, 스위치, 게이팅이라는 어떤 메모리 이런 것들의 좀 어드밴스드한 개념을 가지고 LSTM이라는 구조를 저희가 고안을 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틱하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LSTM이 나왔다고 하지만 롱텀 디펜던시 또는 크레딧 어사이먼트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시계열 데이터에서 처음과 끝이 어떠한 그 관계성을 파악하게 학습을 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고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좀 그 LSTM에 대해서 또는 RNN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위크 포인트, 약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